안녕하세요. 소프리 짬뽕 알뜰 세트입니다. 캐치미 이프 유 캔이라는 영화 많이들 알고 계실 텐데요. 프랭크 에버그네일이라는 희대의 사기꾼의 회고록을 바탕으로 만든 영화인데,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위조 수표를 시작으로 비행기 기장을 사칭하여 공짜로 비행기를 타고, 의사도 사칭하여 의사 일을 하기도 하고, 변호사를 사칭하여 변호사 일도 하게 되는데, 결국 FBI에게 잡혀서 12년형을 선고받았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오히려 그가 쌓아올린 위조 기술을 역으로 활용해 FBI 내에서 정식적인 위조 수표 감별사로까지 활동한다는 내용으로 마무리가 됩니다. 실제로 프랭크 에버그네일은 직접 그 영화에 출연하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이 모든 내용이 프랭크 에버그네일의 자서전과 인터뷰에서만 나온 내용들 뿐이라 크로스 체크가 되지 않아 그런 사기 행각들이 전부 다 진실이라는 검증이 되지 않았다고 합니다. 결국 자기가 어마어마한 사기꾼이라는 사기를 대중에게 쳐서 큰 돈을 번 사기꾼이라는 이야기인데요. 우리나라도 사기공화국이라고 할 정도로 사기꾼들은 정말 많은데, 한 한우 중간 판매상은 1kg당 200원씩 더 주겠다고 한우 농가에 접근해서는 농장주의 시선을 피해 소의 식수대에 소 쓸개즙을 뿌렸고, 쓸개즙의 고약한 냄새 때문에 소의 입맛이 떨어져서 거래 날짜까지 소들이 굶자 마리당 약 50kg 정도 감량이 된 채로 구매해 약 1억 원 정도를 사기쳐 해먹었다고 합니다. 어떤 분은 중고나라의 소림축구 주성치가 신었던 신발을 판다며 89,000원에 올리는데요. 2001년 당시 소림축구 악마팀과의 결승전에서 신었던 주성치 축구화 진품이라며 18년 세월 동안 진공 상태로 보관해서 그 당시 주성치 발가락 땀 냄새 그대로 간직하고 있으며 주성치에게 직접 받은 거라 진품 감정서까지 드린다는 드립을 치기도 합니다. 한 함박스테이크 집은 배달의 민족에는 사진을 이렇게 올려놓고 함박스테이크에 밥, 해시 포테이토와 오이 피클, 꼬마 김말이라고 설명을 해놨었는데 7,900원에 팔았었는데요. 거기엔 어지간하면 리뷰 잘 안 남기는데 오늘은 남겨본다며 별 1개짜리 리뷰가 올라왔는데 도착까지 63분 걸렸고, 함박 스테이크 양에 한번 놀래고 누가 봐도 햇반 뜯어 한 번에 뒤집어 담은 듯한 밥에 한 번 더 놀랐다고 합니다. 정말로 밥 모양을 보면 햇반 모양인데 8명이 모두 이 똑같은 메뉴를 먹었다고도 합니다. 더치트에는 에어팟을 사기친 사람의 사진이 올라왔는데 정말로 콩나물을 정성스럽게 넣어서 콩파츠로 보내준 분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 할아버지 역시 사기꾼으로 굉장히 유명했었는데, 이렇게 98세 나이로 전국 노래자랑에 출연하여 송혜 선생님에게 반말을 쓰는 등 본인의 나이가 많은 것을 어필하기도 합니다. 이 할아버지는 앙콜곡까지 부르면서 인기상을 탔고, 그의 12월 말 결선에서도 인기상을 탔다고 하는데, 알고 보니 실제 나이는 59세에 불과한 위조 전과 구범이었다고 합니다. 유가증권 위조죄로 징역 2년을 복역하고 출소한 2005년엔 무료 급식소를 운영하던 청주의 한 교회 목사에게 접근해 자신을 90세 된 고아라고 속인 뒤 목사의 도움을 받아 2006년 성과 본을 새로 받고 2009년에는 새 주민등록증을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신분이 탄로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손 손가락 끝에 본드를 붙여 지문까지 없앴다고 합니다. 그렇게 그는 2,300여만 원의 기초노령연금과 장수수당, 기초생계비까지 지급받았는데, 장당 2,000원짜리 연금 복권을 수령해 2만원짜리 당첨 복권으로 위조에 타가다가 걸려서 경찰에 잡혔다고 합니다. 경로당 노인들조차 그에게 아버님으로 불렀다며 노안의 지존이었다고 하네요. 어떤 분이 어떻게 걸린 거지? 라고 물어보자 목소리를 들으면 알 수 있다며 예전에 사기꾼으로 소개해드렸던 배명진을 따라한 네티즌이 있기도 했었는데요. 이번엔 크리스마스 특집으로 이렇게 레전드가 된 사기꾼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럼 한번 볼까요? 첫 번째는 파울로 마키아리니입니다. MBC에서 했던 휴먼 다큐 사랑 다큐멘터리 중 해나의 기적이라는 에피소드가 있었는데요. 해나는 기도 무형성이라고 하는 희귀병을 태어나자마자 알았는데, 이렇게 양쪽 폐까지 내려가는 기관지가 없어서 혼자서는 숨을 쉴 수 없는 상태였습니다. 쉽게 말해 기도가 없는 상태로 태어났던 건데요. 보통은 출생 직후에 사망하지만 해나 같은 경우에는 식도 끝이 폐와 연결되어 있어서 그래도 호흡은 가능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점차 나아져서 처음보다 많은 기계
기계들을 해나의 몸에서 떼어냈고 튜브만으로도 살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담당 의사 역시 너무 신기하고 기적이라는 이야기를 할 정도로 많이 호전되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줄기세포로 인공 기도 이식을 할 수 있는 방법을 아빠가 찾아냈고 그 수술은 스웨덴의 파울로 마키아리니라는 의사만 할 수 있었다고 하는데요. 정말 오랜 연락과 기다림 끝에 파울로 마키아리니의 수술을 해나는 받을 수 있게 되었고 이 방송 방영 당시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해나의 쾌유를 빌고 많은 눈물을 흘리기도 했습니다. 수술 후 파울로 마키아리니는 곧 있으면 해나는 처음으로 먹을 수도 있고 마실 수도 있고 냄새를 맡고 맛을 볼 수도 있을 거라는 인터뷰도 했었는데요.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사기였고 작년엔 배드닥터 메스를 둔 사기꾼이라는 제목의 다큐로도 방영되었는데 마키아리니는 사람들을 실험실의 쥐처럼 취급했다며 의료 역사상 최대의 사기 사건이라는 인터뷰까지 나옵니다. 결국 해나는 수술 후 얼마 있지 않아 세상을 떠나게 되었는데요. 해나가 좋은 곳에서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다음은 김학락과 황정아입니다. 2013년 특경법 위반으로 이 두 부부가 피의자 수배가 되는데요. 둘은 부부지간으로 2021년 3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인터넷 중고나라 카페를 이용하여 다수인들에게 SK 상품권을 판매하기로 하고 약 28억 원을 교부받아 편취 후 도주한 자들임이라고 쓰여 있는데 언제 어디서든 볼 수 있는 평범한 얼굴의 부부였습니다. 하지만 이들의 범행 과정은 생각보다 굉장히 치밀했는데요. 중고나라에서 제값에 사서 손해보면서 상품권을 판매했고 이를 반복하면서 구매자들의 신뢰를 쌓았다고 합니다. 구매자들은 이들이 판매하는 상품권은 믿고 살 수 있다고 하여 묻지마 구매를 했었다고 하는데요. 부부는 마지막이라면서 상품권을 대량 확보 판매한다는 작전을 펼쳤고 이미 신뢰도가 있었던 부부였기에 이곳저곳에서 대량 구매 신청을 하여 입금을 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28억을 냠냠하고 도망쳤다고 하네요. 단서도 부족하고 수사도 안 하여 아직까지 안 잡히고 있다고 하는데 혹시나 이 두 부부처럼 생기신 분들이 보인다면 112나 청주 청남경찰서 수사과 사이버 팀으로 제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렇게 상품권으로 사기를 치는 사람들은 굉장히 많기도 한데요. 2018년에도 비슷한 듯 다른 사건이 벌어졌는데 헬로티켓이라는 상품권 사이트를 만들어서 네이버에서 상품권이라고 검색하면 파워링크로 검색 상위권에 떠오르게 한 후 많은 사람들에게 싸게 상품권을 판매한다고 해놓고는 결국 3억 5천만 원 정도를 허위로 편지했던 25세 사기꾼이 검거되기도 하였으며 2022년에는 약 100억 원대의 상품권 먹튀를 했던 사기꾼이 잡혔는데 그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명품을 싸게 판매한다며 피해자들을 유인한 후에 상품권 투자로 유인했었다고 하는데요. 10만원짜리 상품권을 92,000원 정도에 판매하여 이용자들이 상품권 깡을 통해 돈을 벌 수 있는 구조를 만들었다고 하는데 5년여간 문제없이 상품권을 보내줘서 그 누구도 의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실제로 그렇게 상품권 깡으로 거의 억대의 돈을 벌었던 사람도 있었다고 하는데요. 하지만 마지막으로 150여 명에게 150억 원의 피해를 입힌 후 쇼핑몰 운영자는 먹튀를 했고 결국 강원도 원주에서 잡혔다고 하네요. 맘카페를 이용하여 170억 원대의 상품권 사기를 쳤던 운영자도 결국 경찰에 붙잡혔는데 징역 10년을 선고받았다고 합니다. 무엇이 됐든 상품권으로 수익을 낼 수 있다고 하는 건 무조건 믿고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이러한 사기꾼들을 모두 모아도 이 사람한테는 안 될 텐데요. 바로 조이팔입니다. 그는 2004년부터 의료기기를 사면 고수익을 낸다는 식으로 돈을 모았는데 주식회사를 여러 지역에 만들어서 지속적으로 수익금을 지급하며 신뢰를 쌓고 회원들도 늘려 전국에 걸쳐 수십 개 법인과 29개소의 센터를 운영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딱 봐도 보이듯이 다단계의 전형적인 기업 행태였는데요. 다단계는 결과적으로 폰지 사기가 될 수밖에 없는데 투자한 사람들의 돈을 앞 사람에게 수당으로 지급하는 식으로 운영되었고 결과적으로 한계에 다다르면서 수익금 지급이 중단되자 2008년 회사 전산망을 파괴한 뒤 현금화해둔 자산을 가지고 도주해 중국으로 밀항해버립니다. 그 피해 금액은 약 5조 원의 피해자만 총 3만 명에 달하는 말 그대로 단군 일의 최대 사기꾼인데요. 심지어 그는 중국에서
사망했다며 장례식 사진까지 공개를 했었는데, 이 장례식은 그가 살아있는데 찍은 것 아니냐는 조작 의혹이 제기되었고, DNA 조사까지 했지만 유골이 화장되어 손상된 탓에 DNA 감정에는 실패했다고 하네요. 아직도 조이팔이 살아있다고 믿는 사람들이 대다수이기도 한데요. 하지만 2016년에 검찰은 사망이 확실하다는 결론을 내리고는 공소권 없음으로 사건을 종결지었다고 합니다. 이와 비슷한 폰지 사기 기업으로 티몬과 위메프, 머지 포인트가 있기도 한데요. 이는 다음 영상에서 다룰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크리스마스도 어느새 마무리되어 가고 있는데요. 이 영상을 보는 모든 분들 사기 안 당하시고 즐거운 연말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까지 속풀이 짬뽕 알뜰 세트였습니다.